자, 우리 어느덧 이제 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이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지, 몇 개 정도의 아이디어만 조금 더 덧붙이는 느낌이 될 거고, 전반적인 내용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참수 때 배웠던 그 내용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도 거의 똑같아요. 뭐 크게 어려워지거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어. 여기 얘기가 되게 생소하게 들린다면 중학교 2학년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고, 여기 얘기가 뭐 저렇게 뻔한 것들 뭐하러 더 얘기하냐, 뭐 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들린다면은 지금도 공부를 되게 잘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직선이에요. L직선과 L' 직선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L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표현을 할게. 물론 이제 X랑 상수항 넘긴 다음에 B 나눠가지고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형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여. 자, L' 직선은 다 이제 개수들의 A', B', C'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일단은 이 두 직선을 서로 다른 느낌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구분이 되는 직선으로. 자, 첫 번째, 교점이 한 개인 경우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어떤 L직선과 L' 직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죠? 한 쌍의 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하적인 느낌으로 두 직선의 교점이 한 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요 두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한 개가 나온다. X값이 무엇고 Y값이 무엇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 아니야. 1차 방정식 얘기할 때 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의 교점이 한 개, aka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냥 뭐만 다르면 될까요? 그렇죠. 이 두 직선은 뭐 딴 건 솔직히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냥 기울기 값만 다르면 되겠구나. 뭐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자,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그냥 한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약간 좀 수식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다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과 A의 비율, X 앞에 있는 그 개수값들의 비율이랑, 근데 노란색 쓰면 좀 별로네. 무슨 색으로 써야지? 초록색으로 쓸게요. 자, A'분의 A라고 하는 이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이랑 Y 앞에 있는 비율인 B'분의 B, 이 친구가 서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같지 아니하기만 하면 충분히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A'분의 A, B'분의 B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지는 않잖아. 실제 기울기는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빠르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야. 가능하니? AX 넘겨서 마이너스 AX로 한 다음에 B 나눠서 말이지.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분의 A', 뭐 이 정도의 기울기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이 서로 같지 않다면, 일단 이거 등식처럼 취급을 해서 플러스 플러스로 나눠준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랑 뭐의 자리만 바꿔주는 거다? 이 A'과 B의 자리만 이렇게 슬쩍 바꿔서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를 이제 축약해서 얘기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뭐 아무튼 간에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황으로 두 직선의 교점이 한 개, 즉 이제 기울기가 다르기 위한 조건은 X 앞에 있는 Y 앞에 있는 각각의 개수들의 비율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교점이 0개, 0개가 되는 상황.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연립방정식의 관점에서는 해가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바라볼 수 있고, 기하적인 관점으로는 이 두 직선을 완벽하게 뭐 한다면은 패럴렐, 이렇게 평행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만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교점이 0개가 되겠지. 자, 이러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X 앞에 있는 개수 B랑 Y 앞에 있는 개수 B는 일단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상수항의 비율인 C'분의 C랑은 같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지. 왜 쟤랑은 같으면 안 됩니까? 그 설명은 바로 밑에서 할 거야. 자, 이번에 세 번째, 교점의 개수가 이제 무수히 많은 경우, 셀 수 없이 많은 경우라고 하는 거를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뭐 무한계다, 해가 뭐 겁나게 많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L직선과 L'직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완벽하게 일치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모든 개수 B가 다 뭐하다?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얘랑 얘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얘가 서로 같지 않다, 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일단은 이 두 직선의 기울기 값이 같다라고 지금 구분할 수 있잖아.
1번과 2, 3번 어떻게 구분한다고? 1번은 기울기가 다른 경우, 2, 3번은 기울기가 같은 경우. 근데 기울기가 같은 와중에서도 아예 그냥 서로 달라가지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면은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일치, 똑같아져가지고 교점계수가 무한계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상수항의 비율로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x 앞에 있는 y 앞에 있는 이 계수, 이 비율들 일단 이거를 먼저 계산부터 하고 나면은 뭐 웬만한 문제들은 다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일단 확인해 주시고 이거 일단 확인해 줘가지고 이런 문제는 그냥 한 큐에 그냥 싹 다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이따가 한번 예제 문제도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보자고.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배웠던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얘기랑 단 하나의 토시 하나 틀리고 다 똑같이 얘기한 거거든. 근데 하나가 추가되죠. 똑같은 거 배우면 재밌으니까. 바로 요거. 자,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일단 두 직선이 일단 교점이 한 개인 상황에서 연장이 되는데 그 와중에 특수하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일단 결론부터 쓸게요. 두 가지로 설명이 되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A 곱하기 A 프라임과 B 곱하기 B 프라임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로 봐도 돼. 이게 무슨 말이죠? X 앞에 있는 계수값들의 곱과 Y 앞에 있는 계수값들의 곱을 합해서 0이 된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도 가능해요. L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L'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위에 거 사실 잘 안 써요.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어. 진짜 영원히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것만큼은 일단 외우고 출발하자. 일단 외우고 출발해. 다시 정리할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한 직선의 기울기가 다른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의 반대부호다. 역수의 반대부.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빠르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 자, 만약에 원래 L직선의 기울기가 3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그 직선과 수직이 되기 위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면 된다?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역수의 반대부. 역수하면 3분의 1이지. 근데 그거 반대부호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은 그 직선과 수직이 되는 기울기가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나만 더 할게. 자, 원래 기울기가 2분의 5였다고 쳐봐. 근데 2분의 5라고 하는 기울기랑 이제 수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2.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로 보시면 돼. 자, 근데 당연히 일단 이 정도만 외웠을 거라고 봐. 아직 안 왔다면은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잠깐 외워두시고. 됐죠? 설명해야죠. 네. 그냥 이렇게만 가르치면은 뭐 어쩌라는 거냐 약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라이트한 증명으로 할게요. 라이트한 증명으로. L직선은 기울기를 M으로 잡았고 L' 직선은 기울기를 M'으로 잡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직선을 mx 더하기 n 정도로 둬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L'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해도 되는데,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거 적당하게 평행이동하면, 정확히 말해서 y축 방향으로 n만큼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분명히 어느 점을 지나냐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야. 얘를 그냥 L이라고 치고 싶어요.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죠. 어차피 평행이동한들 이 직선의 모양이나 특히 기울기가 변할 리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L직선을 그냥 기울기 M짜리로 하는 원점 지나는 직선으로 조금 더 편하게 보자 이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L' 직선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적당히 이 원점 지나는 이런 식의 직선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L' 땡땡 Y는 M'X 이렇게 말이야.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기정사실이 뭐다? L직선과 L'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수직선 보이는 거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은, 자, X는 1이라고 하는 세로줄 이 직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왜 하필 1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왜일 것 같아요?
뭐든 간에 상관없다면 계산하기 편한 걸로 하는 게 이득일 거기 때문에 뭐 1도 좋고요. 뭐 마이너스 1도 좋고 뭐 당연히 뭐 3분의 5도 좋겠지만 뭐 당연히 이제 사람이라면은 계산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자 그래서 요 x는 1이라고 하는 요 직선이 L 직선과 만나는 점을 P점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제 L' 직선과 만나는 점은 Q점이라고 한번 네이밍을 해봤어. P점 좌표랑 Q점 좌표는 분명히 1콤마로 스타트하겠다. 나쁘지 않죠? 그치? X는 1과 교점이니까.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1,M이요. 별거 없네요. Q점은 1,M'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삼각형 OPQ 보이니?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 삼각형이니까 떠올라야 할 아이디어는 단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 피 선생님의 말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갈겨보자고.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다. 자, OP 길이 제곱이랑 OQ 길이 제곱이랑 그리고 PQ 길이 제곱 한번 이거 다 구해 볼 거야.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제는 외웠을 거란 말이야. 아직도 안 외웠으면 목숨이 위험해요. 자, OP 길이 제곱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1제곱 더하기 M제곱이야. 1제곱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게. 맞나? 자, 그런 다음에 OQ 길이 제곱 어떻게 돼? 1 더하기 M' 제곱이니까 M'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게. 자, PQ 길이 어떻게 돼요? PQ는 지금 동일한 X선상에 있으니까 P점의 X좌표에서 Q점의 X좌표를 P점의 Y좌표에서 Q점의 Y좌표를 뺀값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얘는 그냥 M-M'의 전체 제곱으로 일단 표현이 되겠네. 전체 제곱 걸었으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개를 더한 거랑 얘가 서로 뭐 하면 되겠다? 같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다 써도 되나? 자, M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2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M제곱, M' 제곱부터 먼저 쓸 거고 중간에 뭐 남죠? 마이너스 2M, M'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확인해 볼까? M제곱 컷, M' 제곱 컷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랑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2M, M'과 2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를 나눠줘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아,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실제로 누구면 충분하구나. 마이너스 1이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네. 이 증명 말고도 정말 수많은 방법의 증명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실린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라이트한 증명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 증명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해 보시고 한 번 정도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이거를 외우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그래서 초반부에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 파트가 얘기할 공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 내가 얘기하지 않은 공식도 있고 한 몇 개 좀 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다 지운 다음에 연습 문제 한번 조금 풀어보고 예제 문제 한번 좀 풀어보고 이제 공식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한번 수업 이어나가도록 할게. 예제 1번, 2번, 4번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기본 예제가 될 거고 요 문제들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쉬지 않고 그냥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풀어본 다음에 듣는 거를 추천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에 1번 3,2라는 A점을 지나면서요 Y는 2x 더하기 1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줄여서 직방이라고 표현할게. Y는 2x 더하기 1과 평행인 직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제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똑같겠다? 기울기가 똑같지?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짜리면 될 거고? 그치, 2짜리면 될 거야. 더 뒤에 더하기 1은 뭐 의미가 있나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런 거 읽으시는 게 아니라 y는 2x 더하기 1과 평행하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뭘 주어진 거다? 네, 그치, 기울기를 살짝 돌려 말한 기울기 힌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 2짜리면서 2점 지나는 거 다이렉트로 한번 세워보자고. 세울 수 있죠? y 빼기 2는 기울기 2에 x 빼기 3이다 라고 한 다음에 전개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전개까지는 안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요 y는 3분의 1x 더하기 2짜리랑 수직인 직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3분의 1의 역수의 반대부호를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로 가지시면 되겠지. 일단 역수 때리면 3일 거야. 반대부호니까 마이너스 3을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로 하시면 될 거고 2점 지나는 거가 되는 거니까 y 빼기 1은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전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할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행하다랑 수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다 무슨 힌트다? 그치, 기울기 값에 대한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1,3과 5,1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면서
y절편이 1짜리. 자, 이런 문제 여기서 이제 가장 빠르게 하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겠니? 어차피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면 얘 기울기만 구한 다음에 그거의 역수의 반대부를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 맞나? 해서 기울기 실제 어떻게 됩니까? 5 빼기 1, 4분의 1 빼기 3,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기울기랑 수직이려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얼마야? 그거 2,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 역수의 반대부니까 기울기 2짜리면서 y절편이 1이다? 개꿀이죠? 그냥 1 붙이면 될 것 같아. 그치? 뭐 만약에 x절편이 1이었다면 뭐 2에 x 빼기 1 뭐 이렇게 했었으면 됐었을 텐데 y절편 힌트가 나왔으면 훨씬 더 쉽게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일단 뭐 이 정도가 예제 1번일 것 같아요. 충분히 연습할 만한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바로 다음 예제 볼게요. 자, L직선은 ax 더하기 2y 빼기 3이고요. L' 직선은 x 더하기 a 더하기 1의 y 빼기 3은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가 평행하기 위한, 일치하기 위한, 수직이기 위한 a의 뭐 범위라던가 조건을 각각 한번 표현해 보래. 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1 보이죠? 0인 거 아니지? 1이지? 자, 그러면 1분의 a, 그냥 a라고 쓸게요. 이거랑 누구랑 똑같았는데? a 더하기 1분의 2라고 하는 요 비율이랑 똑같으면 되는데 일단 그 와중에 절대 누구가 되면 안 된다? 마3분의 마3인 1이 되면 안 될 거야. 맞나?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고. 자, a 더하기 1 양변을 곱해서 a제곱 더하기 a는 2 바로 넘겨서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a 더하기 1과 미안해. a 빼기 1과 a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a 값이 실제로 뭐 또는 뭐가 나오는데?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만약에 a가 실제로 1이었다면 1로 이게 다 같아졌을 거야. 그래서 평행하다는 말에는 모순이 생길 거고 a는 그래서 누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2일 때 평행할 거야. 그러면 일치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1이면 되겠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거 만족하는 이제 그 값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이거고 다른 하나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대부분 많이 풀리게 될 거니까 한 번만 해보시면은 답이 뭔지 스르륵 튀어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마지막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외우셨다면은 당연히 좋지.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이 친구의 곱이랑 이 친구의 곱을 합한 게 몇이다? 0, 0이다 라고 해서 자, a 곱하기 1, a죠. 그런 다음에 2a 더하기 이 2배의 a 더하기 1이니까 바로 전개할게. 이걸 합한 게 얼마라고? 0이 되면 될 거라고. 따라서 3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면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3번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 이제 예제 4번. 자, 연립 방정식, 이제 연립 1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이 문제들은 각각의 연립 방정식의 뭐 교점을 구해보고 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렇게 한번 상황을 얘기해보래. 두 직선 위치 관계를 얘기해보래. 자, 그럼 얘기하면 되지 뭐. 자, 일단 이 두 친구 연립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여기서 여기를 그냥 빼볼까? 빼면 어떻게 되니? 4y 빼기 6 더하기 2 하면은 빼기 4는 0. 그래서 일단 y 값이 얼마가 나온다? y는 1이 나올 거야. y가 1이 나오면 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3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한 결과가 x가 3, y가 1. 즉 3,1이라고 하는 순서상 해가 한 쌍의 해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기하적인 위치 관계로 본다면은 이 두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될 거라고 봐. 근데 만약에 2번 이 문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위에다가 2배를 하면은 4x 빼기 2y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직선 그대로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왼쪽이 그냥 쓱싹 사라질 거야. 좌변은 y 이렇게 똑같아져 버리니까 0이 될 거라고. 근데 우변은 2에서 마이너스 하면 빼는 거니까 5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식이 등장하냐면 0과 5가 같다라고 하는 이런 띄움급의 아이디어 문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당연히 틀렸죠. 0과 5가 같을 리는 없을 거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방정식의 해는 존재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우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 이 두 직선은 뭐 한다? 평행한다. 완벽하게 기울기가 똑같고 상수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만날 리가 없다.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2x 빼기 y는 1이고요. 여기는 2의 y 더하기 1은 4x 이렇게 좀 가증스럽게 나왔는데 일단 2는 약분이나 좀 할게. 2x죠. 그러면 y 더하기 1은 2x가 되겠지. y 더하기 1은 2x. y 더하기 1은 2x.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순서 바꿀까? 이거 1까지 넘겨서 y는 2x-1이라 써도 될 것 같아. 얘랑 얘도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2x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2x 빼기 1이 y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자, 느껴지는 거? 두 식은 그냥 완벽하게 똑같네요. 기울기도 똑같아, 상수항도 똑같아, 뭐 아니면 x랑 y 그 상수항의 비율들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연립방정식은 해가 엄청나게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직선의 위치관계에 따르면은 이 두 직선은 서로 뭐한다? 일치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어. 자, 여기서부터 이 뒤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심화적인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은 내 생각에는 얘기할 만한 공식들부터 다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심화적인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운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말 기억나니? 이제 고등학교 이후의 수학을 다루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에게 갖춰야 할 예의라고 했던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수업 때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점좌표, 어떤 좌표랑 기울기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는 거, 세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요 세 개는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할 스킬, 아이디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미안한데 내가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뭐 할 수 있거든.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은근히 증명하는 과정이 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쉽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거 뭐 증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내신 대비하면서 다뤄볼 그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다뤄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일단은 외워두고 진행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평면 위에 A점이 있어요. A점은 x1, y1으로 잡을게. 지금 x1, y1으로 써 있는 것 때문에 미지수로 보일 수 있겠지만 미지의 점이 아니라 기지의 점, 알고 있는 점이야. 뭐 예를 들어 뭐 3, -5 같은 그런 식의 점이 되겠지. 자, 그리고 저 점을 지나지 않는 임의의 또 다른 직선이 존재해요. L 직선이라고 하고 얘는 일반형으로 표현할게. 다시 일반형으로 표현할게. 표준형 말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값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수, 음수 상관없이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A점에서부터 요 L직선을 향해서 뭘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수선의 발을 내렸죠.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 저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게도 이게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지금 여기 사이에 뭔가를 쓰지 않았지만 상황상, 정황상 상식선에서는 최단 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직선 거리죠. 이런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이렇게 삥 돌아가서 얘기하시는 분도 없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는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distance가 될 거니까 그 길이, 그 AH 길이를 보통 우리가 소문자 D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저 D 값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다음과 같습니다. 외울 준비 됐니? 준비됐어? 자, 분모에 루트 깔고요. 자, 분모 안에 뭐 들어가냐면 요 x 앞에 있는 y 앞에 있는 개수들 보이죠? 그 친구들의 제곱의 합으로 들어가. 알겠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해야. 자, 그런 다음에 분자에는 일단 절대값을 크게 깔아요. 절대값을 크게 깔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점 있죠? 주어져 있는 점. 이 점에 x좌표, y좌표를 각각의 여기다가 갈아 끼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편해. 그래서 뭐가 되냐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이 계산을 한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이건 실제로 공식이고요.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앞으로 많이 힘들어져. 정말 많이 힘들어지니까 꼭 반드시 지금 이거 보셨다면은 잠깐 멈춘 다음에 이거 한번 외워두시고, 머릿속에 한번 되뇌이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일단 이 정도의 형태를 외우신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바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됐나? 한번 가볼까? 연습해볼까? 자, 첫 번째 원점 있죠? 원점은 0,0일 거란 말이야. 원점과 요 직선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 자, 이거를 D1이라고 한번 표현해볼까? 굳이? 네, 그냥 거리 D 어떻게 되죠? 불러봐. 뭐 제곱 더하기 뭔 제곱? 그래요, 4제곱 더하기 3제곱분의 그치? 그리고 분자에는 절대값 까시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 X자리에 0 때려봤고요, Y자리에 0 때려봐. 그럼 0, 0 돼서 사라지고 뭐만 남아? 마이너스 5만 남았어. 절대값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분모 보시면 루트 16 더하기 9 루트 25잖아. 5 다들 알고 있죠? 분자도 실제로 5라서 아, 거리가 놀랍게도 몇이다? 1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니? 자, 하나 더. 4, 마이너스 3과 이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일단 그 문제에서는 지금 직선이 표준형으로 등장이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뭐로 바꿨어요? 일반형으로 바꿨어요.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냥 모든 식을 다 한쪽으로 넘기는 게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y는 이제 알아서 중간에 이렇게 짜져 있으면 되는 느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 한번 구해보자고. 부르고 있니? 그치? 3의 제곱이고요. 여긴 실제로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1제곱하나 1제곱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 자, 절대값 깔 거야. 자, 4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12이요. 여기에다가 누구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니까 플러스 3 되네. 그리고 빼기 5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하면 분모는 루트 10. 그리고 분자는 15에서 5를 빼니까 10의 절대값 그냥 10이죠. 이거 유리화하면은 10분의 10루트 10이라서 깔끔하게 뭐로 남는다? 루트 10으로 이렇게 거리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괜찮냐? 이거 연습하셔야 돼. 진짜 정말 진심. 세 번째가 뭐냐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자, 일단 정석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대충 그리고 우겨. 얘 L3고 얘 L4야. 자,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디서부터 잡는다 한들 이 거리가 다 뭐 하겠니? 다 똑같을 거야. 반박 불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L3 직선, L4 직선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드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하시면 되고, 일단 L3 직선 위에 적당하게 그냥 편한 점 아무거나 잡아요. 아무거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거나 말고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중에서 편한 거. 예를 들어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y 몇이야? 1이지. 이게 무슨 말이죠? 이 L3 직선 위엔 0,1이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물론 다른 점도 겁나게 많겠지.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일단 0,1을 떠오르는 이유? 0 숫자 편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편하구나 라고 하는 거 배웠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로 바뀌었냐면은 요 L4 직선과 0,1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었어. 가보자. 자, 루트 어떻게 돼? 부르라고 1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 그냥 이제 이렇게 쓸게요.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깔고, 자, 0 집어넣었으니까 사라져.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대 더하기 4대. 그러면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2라고 나 같으면 그냥 쓸 거고, 만약에 이 표현이 거슬린다면 5분의 2 루트 5 뭐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있잖아. 이것도 공식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97페이지 그 예제 문제 해설이랑 그 박스 사이 약간 공간이죠. 거기다가 한번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7에 필기 꼭 하세요. 얘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L1 직선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L2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죠? 이 L1과 L2는 분명히 평행할 거야. 왜? 얘랑 얘 비율, 얘랑 얘 비율이 둘 다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근데 얘랑 얘만 지금 다른 형태로 표현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가정상 C랑 C'은 같지 않다, 아니면 C'분의 C는 1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붙이면 되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을 가는 거니까. 자, 그런 사이에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과는 똑같아. 그리고 분자는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수항의 차이값의 절대값으로 분자가 올라가.
알겠어? 자, 이거 적어두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보자고. 자,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어떻게 된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네. 아, 그러니까 바로 루트 1 더하기 4 루트 5분의 상수항 차이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아니면 2.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바로 나오네. 오케이. 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197페이지 그 사이에 필기를 꼭 해주시고 얘까지도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인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응용되어 있는 개념들, 응용되는 공식들이 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한번 지워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194페이지로 돌아올 거야. 뭐라고 적혀 있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죠. 일단 저 단어 좀 해부 좀 할게요. 수직이라는 단어, 이등분이고 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해석을 하자면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떠한 선분의 수직이면서 이등분해서 잘라 들어가는 직선이 누구인가를 물어봤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자, 이거는 뭐 특별하게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시 보면 되겠지 뭐. 자, 첫 번째 1,4라는 A점과 5,2라고 하는 B점이 있대요. 이 A점과 B점을 이어버리면 뭐가 돼? 선분이 될 거야.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분과 직선을 구분할 수 있냐가 첫 번째 아이디어일 텐데 당연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직선은 이제 양 끝으로 이제 영원히 뻗어나가는 그런 거가 될 거고 선분은 딱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이겠죠. 그랬을 때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수직이라는 아이디어보단 요 이등분이라는 아이디어부터 먼저 생각할게. 이등분일 거기 때문에 요 A점과 B점의 정확한 정중앙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우리는 그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중점좌표 구하는 거 알잖아. 어떻게 하면 돼? X끼리 합한 거 절반, Y끼리 합한 거 절반. 갈겨버리면 될 거야. 5랑 1 더한 6의 절반이니까 3, 4랑 2 더한 6의 절반이니까 3. 오케이. 자, 중점좌표는 3,3인 거를 얻어냈고 그게 일단 이등분이라는 아이디어를 쓴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뭘 쓰고 싶냐면은 수직이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싶어. 실제로 요 M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선분 AB랑 수직이 되려면 요딴 그림으로 생겨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얘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요 L 직선은 이 중점인 3,3은 무조건 지나면서 요 AB 선분의 기울기랑 수직이 되도록, 즉 요 AB 선분의 기울기의 역수의 반대부호가 되도록 요 L 직선을 기울기를 잡아주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자, AB 선분 기울기 어떻게 되겠냐?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이 AB 선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얼마짜리였다? 얼마짜리였다? 2였냐?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의 반대부호가 2가 될 거니까. 그렇네. 기울기 2이면서 3,3 지나는 거 너무 쉽네요. y-3은 2의 x-3이다. 전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의문이 드신다면 A점이랑 B점 지금 제대로 찍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제대로 찍지 않았죠. 왜? 1,4랑 5,2 중에서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긴 한데, 그러니까 이 A랑 B를 정확하게 그려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막 이게 좌표평면 문제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함수 문제 풀 때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막 한다고.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꼭 X축, Y축을 그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대충 점 찍고 대충 직선 긋고 그거라고 우기시면 돼. 이게 뭔 말이냐면 나 그냥 여기 찍었어. 여기 그냥 뭐 100, 마이너스 32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이 틀렸을까요? 맞을 수 있죠. 충분히. 뭔 상관이야. 여기 100, 마이너스 32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는 거라든가 직선을 긋는 거, 뭐 이차함수 긋는 거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막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사고들 좋지 않습니다. 수학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수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랑 이등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같이 쓰시면 될 거라고 봐. 알겠니?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직선 2x 빼기 y 빼기 1은 0에 대해서 P점이라고 하는 0,4의 대칭인 점 Q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되게 해석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P점이 있어요. 그리고 L직선이 있는데 이 P점을 L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 할 때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상황이 수직이등분선의 상황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요 P점과 Q점의 교점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M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래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제를 되게 은근히 어려워하더라고. 풀이 방법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느끼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할게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점의 좌표는 Q점이 좌표죠. 일단 여기를 A, B라고 두긴 할 거야. 그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Q랑 P점의 중점 좌표를 표현하자고. 어떻게? 뭐 어떻게긴 어떻게 해요?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4로 말이지. 중점 좌표 구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나쁘지 않았고 이 점이 지금 어느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만족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첫 번째 2분의 A 집어는 어떻게 돼요? A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4 마이너스 1은 0. 근데 마이너스 1은 0이라 하지 말고 그냥 는 1이라고 합시다. 양변에 2배를 할까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까지 넘겨서 2a 빼기 b는 얼마였다? 6이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 하나 얻어낼 수 있겠어. 자, 두 번째 관계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요 p, q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서로 역수의 반대부호 형태, 실제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노란색 기울기는 어떻게 되지? a분의 b 빼기 4. 그리고 이 빨간색 기울기는 적당히 넘기면은 기울기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얘랑 얘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이 값이 얼마면 된다? a분의 b 빼기 4가?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은 딱 아다리가 맞겠다. 해서 딱딱 a는 마이너스 a로 할게요. 마이너스 a는 2b 빼기 8 해서 힘드네. 얘랑 얘 자리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b가 얼마였다? 8이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까지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자, 이 두 개 연립하시면 될 거야. 여기다 2배 할까? 4a 빼기 2b는 12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더해 주셔가지고 5a가 20 따라서 a가 얼마가 된다? a가 4가 된다. 그럼 8 빼기 b가 6이니까 b는 얼마였다? b는 2였구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Q점의 좌표는 알고 보니 몇 콤마 몇이었어요? 4,2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이디어는 가장 간단한 거에서부터 출발해. 수직이등분의 방정식은 수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등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림은 최대한 간결하게. 알겠어? 그림 그리는 게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긴 할 거야. 상황 판단하는 데 좋으니까.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것도 절대로 막 X축, Y축 막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막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 찍은 다음에 상황 판단 간결하게 하시는 거.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잠깐 지웠다가 뒤에 좀 더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196페이지 예제 5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트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했더라고. 근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이 파트는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던, 많은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파트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봐도 막 엄청 쉽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선이 이제 2개가 아니라 3개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사실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나중에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하를 배울 때도 요 얘기를 하고요. 그때는 이제 이런 대수적인 계산보다는 약간 좀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 공간이 총 몇 개 영역으로 나눠지는가 뭐 그런 물음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딱히 없고 세 직선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지를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은 저 세 직선이 무난하게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 요 1번이죠. 뭔가 싹 다 다르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 교점이 3개인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점이 2개인 경우가 과연 존재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세 직선으로 교점을 2개 만드는 거는 여기 있네요. 3번 여기 있네요. 일단 뭐 그렇군. 그러면 얘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교점이 2개이려면 이 3개 직선 중에서 2개는 뭐 해야 한다?
그렇지. 이 그림처럼 이렇게 평행해야 할 거야. 다른 직선은 평행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세 직선이 교점이 정확하게 딱 한 개인 경우는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별모양 같은 느낌으로 세 직선이 완벽하게 딱 교점 하나만 공유한 경우, 이런 것도 약간 좀 특별한 상황이겠지. 그럼 교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거야. 이렇게 이 모든 세 직선이 일치하지도 않고 다 평행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세 직선은 영원히 만날 리가 없기 때문에 교점 개수가 0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교점이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0개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봐봐요. 이런 상황이라면 영역이 총 몇 개로 나눠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눠지게 될 거야. 영역이 이제 최대로 나눠지는 개수가 7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보시면 되고, 얘 또한 영역이 총 6개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는 영역이 몇 개예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세 직선으로 인해서 영역이 4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언제냐 라고 물어본다면 세 직선이 완벽하게 다 뭐 한 경우? 평행한 경우랑 필요충분 조건 똑같은 얘기다 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어찌됐든 우리가 궁금해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1번, 2번, 3번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4번 케이스는 여기서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아직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야. 봐봐요. L1, L2, L3 직선이 있어. 근데 L1, L1이랑 L3는 미지수가 껴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와 있는, 완벽하게 그을 수 있는 직선인데, L2만 지금 누가 존재하죠? 요 미지에 A라고 하는 이 친구가 존재해서 L2 직선을 아직 제대로 그리기엔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요 세 개 직선으로 첫 번째,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뭐 A의 값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아니면 뭐 A의 범위라든가 A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될 거야. 일단 생각해봐요. L1과 대충 그었어. L3 그었어. 대충. 그리고 이 두 직선 이거다 라고 우겨. 교점 존재해. 보이네. 이 교점좌표 구할 수 있나요? 있죠. 어떻게? 얘랑 얘 그냥 뭐 하면 되니까? 연립하면 되니까. 자, 연립을요, 여기다가 4배에서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해주면 되는데 그 계산 살짝 귀찮으니까 한번 빠르게 보니까 3,-2가 나온대. 그 연립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 그래서 얘랑 얘 연립하니까 3,-2라는 교점이 나왔고, 그러면 결국 요 L2라고 하는 요 직선이 이 3,-1을 뭐 하면 뚫고 지나간다면 교점이 딱 한 개로 결정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 L2 직선에 X에다가 누구 때려박고 3 때려박고 Y에다가 -2 때려박아서 3A 더하기 4 더하기 3인 3A 더하기 7이 0이 되는, 즉 A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7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요 세 직선은 완벽하게 교점을 한 개로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이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물음이 중요해요. 이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1번 상황이죠.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만들어져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우리는 차라리 전체 모든 상황에서 특수해지는 상황의 A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정답으로 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거야. 일단 L1과 L3가 있어요. 근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자고. 아시겠어? 첫 번째,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방금 아까 1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난다는 하지 말고 그냥 귀찮으니까 교점이 몇 개? 1개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아까 어디서 했듯이 1번에서 했듯이 A값이 뭐가 나왔다? -3분의 7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죠. L1과 L2가 있는데 L1과 L3가 있는데 이 L2가 L1과 뭐 한 경우? 평행한 경우. 오케이. 자, 그래서 L1의 기울기랑 L2의 기울기가 같을 때도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진 않을 거야. 지금 이 기울기들 한번 빠르게 써볼까? L1 기울기 얼마로 보여요? 그렇죠. -4분의 3으로 보이죠? 그리고 L2 기울기 M2는
2분의 a가 될 거고, 마지막 L3 기울기 M3는 2로 보일 거야. 자, 미리 구해놓으면 편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L1과 L2가 서로 기울기가 같다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과 2분의 a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 a 값이 정답이 되겠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세 번째, L1 있어요, L3 있어요. 이번엔 L1과 L2가 평행한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 L3랑 L2랑 평행한 경우. 이렇게 가보자고. 자, 그러면 L2 기울기랑 L3 기울기 같으면 될 거니까 2분의 a 값이 2랑 같으면 될 거고, 따라서 a가 얼마가 나오면 된다? 4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할게. 이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들이 얘 또는 얘야. 이 a 값이 얘이면서 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죠. 다 다른 값이니까. 얘가 된다면 삼각형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삼각형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어떠면 될 것 같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 a 값들 중에서 누구가 아니거나 4가 아니거나, 4가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3도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7도 아니기만 한 a 값을 아무거나 덜 먹인다면 분명히 뭐가 만들어진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까? 삼각형이란 게 만들어지지 않기 위한 조건이 마이너스 3분의 7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4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어. 그러면 이거의 정반대 케이스, 삼각형이란 게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a 값은 4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7 이 세 개만 아니면 뭐든 간에 상관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저렇게 항상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구나. 세 직선이 교점을 하나를 갖는 경우, 아니면은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한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 진행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쉽지 않죠? 힘들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 남았거든. 근데 이제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여기도 이제 그 새로운 공식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개념들이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식부터 먼저 써준 다음에 이제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잠깐 지웠다가 한번 다시 이어서 갈게요. 잘 듣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제이긴 한데 여기도 아마 내가 이제 설명을 두 개로 좀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아이디어랑 이제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한번 잘 들어봐봐.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삼각형 넓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중학교 때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많이 얘기할 거야. 항상 하는 게 삼각형 넓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챙겨줄 수 있는 무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꽤나 좀 강력한 공식이 있기는 해. 물론 이거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히 없는 얘기고, 실제로 뭐 학교 내신에 뭐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긴 한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다 알고 있죠. 사선 공식이라고도 하고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하죠. 뭐 실제로 명칭이 다 따로 있긴 한데 뭐 굳이 어렵게 말해봤자 왜 굳이 이 공식을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따가 뒤 후반부의 얘기를 아마 그림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정석대로 할게요. 자, 상황은 간단합니다. A.0,4, B.-2,0, C.3,3 이 세 점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얼마나 간결해. 너무나 직관적이고 편하죠. 다만 뭐 X축, Y축 뭐 이렇게 뭐 제대로 한번 그어보신 다음에 삼각형 그림을 그렸을 때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깔끔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의 그림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야. 내 설명 없이도 말이야. 근데 이거 아마 실제로 그려보시면은 약간 좀 해괴망측한 모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어. 얘도 제대로 그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과연? 난 없다고 봐. 왜 못하러 제대로 그릴까? 그냥 얘도 마찬가지야. 세 개의 점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찍어요. 얘가 직각 삼각형이든 예각이든 간에 둔각이든 간에 내 알 바 아니야. 뭐 이게 뭐 예각인 게 둔각이 된다 해서 넓이가 변화되는 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예각 삼각형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죠. A점 대충 찍고 B점 대충 찍고 C점 대충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그려보시고
우리는 이 BC 길이를 밑변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A점에서부터 이 BC를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를 높이라고 할 거다. 이 마인드로 가는 게 가장 기본, 가장 정석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BC 길이 구하는 거 어렵냐? 어려우면 큰일 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3,3이랑 마이너스 2,0 루트 깔고 어떻게 되겠니? 5의 제곱과 3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25랑 9의 합의 루트니까 루트 34 정도로 조금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긴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 다시 밑변의 길이가 루트 34이라고 하는 걸 구해냈어. 자, 그럼 이제 뭐 여기서 문제. 저 AH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할까? 저 H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도 모르는데 바로 BC를 지나는 직선과 A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B랑 C를 지나는 직선이를 L이라고 할게. 기울기 어떻게 되냐? 기울기 5분의 3이요. 그치? 기울기 5분의 3이면서 마이너스 2,0 지나는 거는요. y는 5분의 3에 x 더하기 2로 이렇게 써주실 수 있으면 되겠지. 자, 바로 일단 5로 약간 좀 비스듬하게 써서 미안한데 여기다 쓸까? 5 곱하면 어떻게 되냐? 5y는요 3x 더하기 6이어라. 자, 그러면 5y 중간에 낑겨서 3x 마이너스 5y 더하기 6은 0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지. 괜찮냐? 일반용으로 바로 한 거야. 자, 그러면 0,4라고 하는 요 점과 이 L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바로 가자고. H잖아. 어떻게 된다? 루트 뭐분의 3제곱 더하기 5제곱분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그냥, 그리고 여기 절대값 깔고 0 때려박아 사라져. 마이너스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0돼 더하기 6이야. 그러면 이거 얼마겠냐? 루트 34분의 14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절대로 유리화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둬. 믿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S라고 한다면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몇이었고요? 루트 30, 왜 이래 이거? 루트 34였고 높이가 뭐였다? 루트 34분의 14였으니까 거봐, 루트 34는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2랑 14 약분되니까 넓이가 얼마가 나오는 게 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 자, 이 방법 당연히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방법이야.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단 하나의 어떤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치? 누구나 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최우선이라고 봐. 계속 말한다. 이게 최우선이야. 내가 이따가 얘기할 저 신발끈 공식 얘기하고 나면 요 얘기를 까먹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고 원론적으로 맞고 이게 더 수학에 가까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고충을 압니다. 실전에서 만약에 시험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모자라고 계산력 특히나 좀 딸린 친구들은 중간에 이거 실수 한 번이라도 하는 순간 나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건 일단 한번 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봐.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넓이 S예요. 얘는요 일단 2분의 1을 쓰죠. 삼각형 넓이니까.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이제 크게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0, 4, 마이너스 2, 0, 3, 3, 그리고 0, 4. 뭐 쓴 건지 느낌 오니? 혹시? 뭐 쓴 거냐면요, A점의 좌표를 X, Y 좌표 이렇게 위아래, 그리고 B점의 좌표를 X, Y, C점의 좌표를 X, Y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쓴 다음에 네 번째에는 첫 번째 썼던 이 조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쓴 거예요. 항상 첫 번째 썼던 게 네 번째에 한 번 더 있어야 돼. 여기까지 네 개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이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 있는 이 숫자들끼리는 곱한 걸 더할 거야. 양의 부호로 곱한다 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곱하면 얼마니? 0이죠?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0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 곱해서 얼마야? 더하기 10이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냥 요 정보대로, 요 부호대로 그냥 계산할 거라고. 그런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왼쪽 아래. 자, 이 친구들도 괄호로 다 곱할 거야. 마이너스 2랑 4 곱하니까 마이너스 8, 얘랑 0 곱하니까 0, 얘랑 곱하니까 0. 이렇게 편한 계산이 가능하네. 근데 중요한 거, 여기를 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길이는 다 이렇게 곱한 거를 플러스로 할 거고 왼쪽 아래 길이는 곱해서 더한 거를 뺄 거야. 이 전체를.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깐다고. 계산만 한번 마무리 해볼까 한번? 자, 이거 계산하면 6이죠? 얘 마이너스 8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기 8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14잖아. 14를 2로 나누니까 7이 나오고 아까 넓이 확연한 거랑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연습하잖아. 이거 푸는 시간에 10분의 1로 압축시킬 수 있겠죠. 더하면 더하겠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 거야. 이게 중요하냐고, 이게 중요하냐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에 함몰돼서 매몰돼서 이거를 모르시면 그거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을 그냥 배우는 거지. 수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저런 공식도 있구나. 뭐 당연히 이거 연습하셔야 되고 쓰면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이거 다른 점의 좌표 한 번 더 써. 뭐로 할까? 뭐로 할까? A점, B점, C점. 이제는 이 공식을 아는 순간 사실 어떤 점의 좌표가 나도 두려울 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거든. 좀 계산하기 편한 것만 할게. 자, A점은 0,-2라고 할게요. 그리고 B점은 2,4라고 할 거고요. C점은 뭐라고 할까? 3, 아니다. 마이너스 3,7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세 점 아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겠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바로 이걸로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거라고? S는 2분의 1의 절대값. 그리고 아까 말하지 않았는데 아까 얘기해 A점, B점, C점, A점이었죠. 순서는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 뭐 B, C, A, B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가 편하고 뭐가 불편하냐면 점좌표 중에서 0이 하나라도 끼어 있는 건 한 번 더 쓰는 게 이득이야. 이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뭐 싫으면 말아도 상관없는데 0이 많으면은 어차피 곱해서 계산해봤자 0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0과 마이너스 1을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엔 뭐 상관없죠? 2, 4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 3, 7로 쓰고 0,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서 불러주시면서 한번 해봐요. 내가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 아래 길이는 곱해서 더할 거야. 곱하면 얼마냐고? 0이라고. 곱해서 얼마냐고? 14라고. 곱해서 얼마라고? 더하기 6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런 다음에 왼쪽 아래 길이는 일단 곱하자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0. 이거를 뺄 거야. 그치? 절대값. 2분의 1에 여기 20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6이네. 20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죠? 36이네요. 그래서 2분의 36이니까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18이 나오십니다. 이렇게요. 내가 이거를 굳이 일반화시켜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일반화시켜서 막 x1, y1 이렇게 해봤자 괜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거기 때문에 이 방법과 그림만 확인해 보시면 돼. 이게 왜 신발 끄는 공식을 불러줘? 신발 끄는 게 생겼잖아. 그치? 뭐 이렇게 한대. 네. 사선 공식이라고도 하고요.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무기 하나를 얻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계속 강조합니다. 삼각형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아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수학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지웠다가 이제 마지막 얘기인 가계이등분선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이래요. 아까 우리가 했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 이렇게 두 직선이 교점을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항상 반드시 이 두 직선 사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이렇게 예각 하나랑 어떤 각 하나? 둔각 하나로 웬만하면 수직이 아닌 이상.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이거일 거야. 실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면. 맞나? 근데 만약에 이 두 직선에 둔각을 이등분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빨간색 요거를 L1이라고 할게. 이거를 L2라고 할게요. 가계이등분선은 항상 이렇게 두 개, 한 쌍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이 L1과 L2 사이 관계 아시는 분 봤을 때
나 그림 꽤 괜찮게 그렸거든? 그렇죠. 항상 수직이죠. 필연이야. 왜? 왜?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를 합한 게 평각인 180도가 됐는데 두 개 합해서 180도면 한 개 합해서 몇 도니까? 그치, 90도가 될 거니까. 오케이. 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서로 직교하는, 서로 수직이 되는 직선 두 개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예각을 이등분할 거랑 뭐 둔각을 이등분하는 거는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주시긴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y는 3분의 4x 그렸어요. 원점 지점에서 기울기 3분의 4짜리 이 정도. 그리고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 x축 그 자체가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조금 색깔 있게 표현을 할게요. 자,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이 파란색 두 직선에 이루고 있는 저 예각 쪽을 딱 2등분 슬라이스하는 이 빨간색 이 직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원점은 무조건 지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y는 mx 정도로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할 거냐면 잘 들어. 일반형으로 만들 거야. mx 빼기 y는 0 한쪽으로 넘긴 거 같아요. 맞나? 그런 다음에 이 L직선 위에 움직이고 있는 임의의 동점이 있어요. P점을 여기를 x, y라고 잡을게. 마치 뭐 하는 느낌이죠? 그치, 기억나니? 자추의 방정식. 자추의 방정식 하는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진행할 건데 무슨 생각이냐면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한다면 P점에서부터 요 X축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과 정확히는 P점에서부터 이 한 직선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과 다른 직선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있을 거야. 순서대로 이거를 H1, H2라고 표현할게요. 이 H1과 H2의 좌표가 궁금한 건 전혀 아니야. 상황이 뭐가 궁금해? 이 두 길이는 무조건 같겠구나. 이유가 뭐죠? 이 두 삼각형이 정확히 뭐일 거니까 합동이 될 거기 때문에. 그치? 뭐 사실 근데 일단 요 길이가 뭐 같은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PH1의 길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제곱으로 갈까요? 어차피 루트 쓰기 싫으니까. 근데 어차피 PH1은 이건 그 자체로 그냥 y제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PH1 길이 자체가 그냥 y잖아. 맞나? 그럼 PH2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제곱해서 잠깐만요. 미안해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힘드네. 자, PH1 길이가 일단 y야. PH2 길이 구하려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쓰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흰색 직선도 양변에 3 곱한 다음에 일반형으로 만들 거야. 4x 빼기 3y는 0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직선도 굳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둬야 할 이유가 없었네요. 그냥 할게요. y는 mx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요 흰색 직선인 저 파란색 저 여직선 4x 빼기 3y는 0과 x, y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루트 뭐분해?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분해. 여거 제곱 더하기 여거 제곱 한 거야. 그지? 그리고 절대값 깔고 x 자리에 그냥 x 집어넣고 y 자리에 y 집어넣으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절대값에 4x 빼기 몇 y? 3y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결국 몇이 될 거고요? 그렇죠. 5가 되겠죠. 5분의 절대값 4x 빼기 3y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길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냥 5배로 해서 4x-3y의 절대값이 누구랑 같다? 5y랑 같다. 이런 식이 지금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풀어주냐면요. 절대값이랑 절대값이 같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오는 이 친구랑 같은가 아니면은 반대보로 나오는 저 친구랑 같은가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한쪽으로 넘겨주니까 8y는 4x 그래서 y는 뭐분의 뭐 x? 2분의 1x 이렇게 하나 튀어나오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 넘어가서 2y는 마이너스 4x니까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야. 자, 정리를 한다면 기울기 2분의 1짜리가 분명히 이 친구가 될 거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둔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나오는구나. 실제로 얘랑 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직교하는구나. 또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양의 기울기처럼 보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긴 해.
자취에 대한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 연습해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을 거야. 연습하시면 되고, 일단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할 때 안 되면은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서론이 길었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야. 자, 이런 형태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오히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결론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 잘 봐요. 이게 지금 203페이지에 있는 23번 문제, 스텝 2에 있는 문제고, 사실 여러분들 그 198페이지에 있는 그 유제 문제랑도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3x 더하기 y 빼기 2는 0과 x 빼기 3y 더하기 2는 0.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자,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두 개를 더해요. 뭐라고? 이 두 직선 더하라고. 더하면 어떻게 돼? 4x-2y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래서 2로 약분해주면은 2x-y는 0 뭐 이렇게 표현하는 요 하나.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를 빼요. 빼면 어떻게 돼? 2x-4y-4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x 빼기 2y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죠. 답 이 두 개입니다. 우와 대박. 그러니까 뭐라고? 아,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직선의 합과 두 직선의 차이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나와.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냐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상황만 성립하냐면 x랑 y 앞에 붙어있는 이 절대값 보이니? 이 절대값에 이 x랑 y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의 절대값들이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얘 3, 1이고 얘도 1, 3이니까 그치? 절대값이 같을 때야. 절대값이 같을 때. 부호는 상관없어요. 다 달라도 상관없어. 이해돼요? 자, 봐봐. 하나만 더 연습할게. 내가 만들어내도 돼요. 2x 빼기 4는 좀 그렇고 2x 빼기 5y 더하기 3은 0과 5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자고? 2랑 5, 5랑 2 조합이 지금 똑같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 7x 빼기 3y 더하기 4는 0 이거랑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어떻게 돼?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3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이게 정답이야 무조건.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요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긴 하는데, 지금 책을 보니까 알구전이랑 지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많이 없더라고. 오히려 이제 다른 유형서, 우리가 이제 추후에 할 블루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고, 실제로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은 정말 깡패같이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얘도 당연히 물론 원론적으로 푸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길고 길었던 수학 사항을 마무리를 다 한 것 같아. 연습 문제도 쭉 당연히 풀어 보셔야 될 거고, 이제 그 지원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지.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부등식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라이트하고 실제로 아마 좀 더 쉽게 느껴지긴 했을 거야. 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이미 거진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되는 개념들, 오늘 얘기했던 것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외울 거 외워 주시고,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본 수업 시간 때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